자, 부등식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1차 부등식, 그러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1차 부등식 자체를 풀 줄 알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 부등식에서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이죠. 공통인 부분을 찾아주는 거고, 각각을 풀면은 여기가 3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첫 번째는 마이너스 이상이 나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가 넘기면 4, 그래서 결국에 둘의 공통 부분은 어디야?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서 동시에 4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 뭐 어렵지 않죠? 괄호를 풀어서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고, 얘는 뭐 기초적인 겁니다. 여기에 소수분인도 양변에 10이나 100을 곱해서 정리하는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와 있는 모양 역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하나 그리고 두 개 풀어가지고 답을 내면 되는 부분이고, 그죠? 요거는 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거 없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연립부등식이 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뭐 단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숫자를 좀 보면 x가 3보다 작은데 또 하나가 x가 5보다 크다, 이런 것들 수직선상에서 보면은 하나는 3보다 작아야 되고 하나는 5보다 커야 되고, 이런 거는 해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돼요. 또 하나로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3보다 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는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채워져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비워져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원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서 그런 아이들만 골라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주어진 경우 이건 뭐냐, 그냥 풀면 돼요. 그죠? 네, 이걸 풀면 됩니다. 이걸 풀어가지고 얘랑 그냥 맞춰보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되어 있는 부등식은 양쪽에 이제 숫자가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양쪽에 이렇게 수만 있는 경우는 아까처럼 두 개 나누지 말고 동시에 부등식 성질을 이용하세요. 양변에 3 곱하면 x 플러스 a가 3하고 마이너스 12. 그죠? 이거 굳이 이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풀 필요가 있냐? 문자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양쪽에 숫자하고 가운데만 문자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양변에 a를 빼버리면은 3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이 문제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이 돼. 그럼 네가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너가 b니까 너가 b겠다. 그럼 a 구해가지고 a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죠. 이런 식의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해가 없는 경우를 볼 건데, 해가 없으려면 당연히 공통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둘 중에 내가 구할 수 있는 방정식부터 해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보면 위의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보다 이상이다. 그죠?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7보다 작은 부분에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알겠죠?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일단 6x, 자 왼쪽부터 적어보면 5x-a가 6x 플러스 6보다 작다. 그래서 x가 크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결국에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해가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7 이하다 라는 거면은 이 친구가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이거다.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7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가 3개다. 요 유형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시험에서도. 정수 x가 3개다. 정수가 3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안에 포함되는 정수가 3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풀 수 있는 부등식부터 풀어보면은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이 첫 번째 부등식이. 그죠? x를 넘겨보니까.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이걸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7보다 작거나 같아.
다음에 여기가 A야. 그럼 이 사이 공간에 정수가 몇 개 된다고? 정수가 3개야 돼. 근데 이미 7이 하나 들어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니? 6이 있고 5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4라는 녀석은 여기 안에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죠? A가 지금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A는 4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5는 될 수 있다. 그래서 A가 4와 5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 등호의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등식 풀 때 등호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하나로 답이 좌우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96보다 크고 102보다 작다고 한다. 그러면 요것도 식만 세워주고 푸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만 세워봅시다. 연속한 세 자연수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x 플러스 3이 96보다 크고, 별거 아니죠, 그죠? 96보다 크고 102보다 작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10번도 여러분들 식을 세울 수 있고, 여기는 활용이기 때문에 뭐 많이 도와줄 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몇 개 볼까요? 11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인 거예요. 자, 한 학생에게 7개씩 나누어지면 5개가 남아요. 기념품의 수가 70에서 80. 그러면은 사람 수를 생각해 보면 7x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죠? 이게 70개 이상, 70개 이상, 그 다음에 80개 미만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식을 세울 수 있고, 수업 시간에 또 질문 받을게요. 거속식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을 안겨주지.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2km일 때 출발할 때는 분속이야. 분속 120으로 가다. 그러니까 이게 2000으로 해야 되는 거지. 미터니까.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속으로 걸어간 범위를 구하죠. 그지? 거리.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분속으로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하면은 60 분속 120으로 분속 60으로 걸어간 거리는 2000 마이너스 x인 거지. 그럼 전체 시간을 구해보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전체 x라는 거리는 120으로 걸었고, 그 다음에 2000 마이너스 x는 60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20분 이상 30분 이하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죠?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인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항상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심플하게 이렇게 하나짜리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x-2가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a 사이다. 이게 절대값 부등식을 푸는 기본 스킬입니다. 요걸 해결하시면 되고, 그런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도록 그랬죠. 그러면 3분의 1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여기 마이너스 k. 그럼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양수여야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양수여야만 가능해.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 마이너스 k가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값이 음수가 작을 일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요런 절대값은,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부등식의 기본 스킬은 절대값 안에 있는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건데, 항상 해를 구하고 나면 이 처음 조건들에 맞춰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면 x가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7. 그러면 이항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게 되고 x가 3보다 작게 되는데,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위의 식이 요게 정리하게 되면 3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거든. 이 조건 하에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거야. 따라서 최종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3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2개 이상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범위 나누는 방법은 수직선을 쫙 그어가지고 얘가 0이 되는 값 2하고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을 딱 찍으면 수직선이 3개의 파트로 쪼개져요.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 3번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 나눌 때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절대값도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도 마이너스가 생겨. 왜? 음수니까. 그 다음에 2번 x가 마이너스 2 이상 2보다 작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만, 하나만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지. 음수 쪽에만.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풀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만 푸시면 돼요. 절대값 풀어가지고 하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그 조건 하에서, 처음에 전제 조건으로 깔았던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등식을 풀었는데 나온 답이 얘랑 겹치는 공통인 부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것들이 최종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19번도 역시 범위를 나눠서, 그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랑 그리고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고 그때마다 공통 부분이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쌤이 이제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문제 역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내신은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범위를 나눠서 푸는 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1번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 1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바로 갈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식은 요 식이 됐는데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4보다 커지나요, 이게? 4보다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요거를 쌤이 fx라고 이름을 예를 들어 붙여보면 fx가 4보다 큰 거야, 일단. 알았지? 자, 2번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그대로 되고 뒤에 것만 절대값이 그대로 그냥 양수로만 남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넘기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 2x 플러스 8의 범위 어떻게 되죠? 2배 하고, 그럼 마이너스 4에 2x 그리고 플러스 8 하면은 4에서 2x 플러스 8 그러면 12. 따라서 그래, fx가 4 이상 12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2보다 크게 되면은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x-2 플러스 3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4x 마이너스 플러스 4구나. 근데 2보다 크기 때문에 x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8x 그러면 8, 12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x가 12 이상이 아니라 요게 12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fx가 12 이상. 자, 합쳐볼까? 4보다 커. 그리고 요거 합치면 결국에 fx라는 녀석은 4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 위에서 이야기하는 fx가 k 이하가 되는 그러한 해가 존재하려면 k가 만약에 4보다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 fx는 4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인데 k가 4보다 작게 되면은
fx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됩니까? k라는 숫자는 그죠? 4 이상이 되는 숫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fx가 k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녀석이 존재를 하겠죠. 즉 무슨 뜻이냐? fx가 자 이미 이거잖아.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k는 무조건 4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크거나 같은 거. 그래서 k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이거. 자, 굉장히 오늘 이제 디테일한 유형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푸는 문제들이니까, 그죠? 자,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선행을 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푼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프예요, 그래프. 2차 부등식을 해석하고 응용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프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래프의 상황을 보고 문제를 접근을 해라. 최고차항의 개수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그런 이야기고 2차 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는데 판별식이 하는 역할을 잘 보세요.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 항상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뜻하는 겁니다. x축과의 교점 개수를 파악을 할 때 사용하는 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이런 거지. 내가 2차 부등식에서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fx라는 식에 대한 부등식, fx가 0보다 작아라는 식을 풀 때 이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x들, 여기죠. 그럼 이러한 x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판별식을 해봤더니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fx가 0보다 작은 해가 있니? 당연히 그럴 수가 없어. 전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할 때 판별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2번 같은 경우에 이건 뭐냐? 얘가 여기에서 뭘 갔는데 최대값 m을 갔는데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면 여기서 이제 힌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실수 xy라는 거지. 실수 xy. 알겠죠? 실수 x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x-y를 이제 나중에 직선의 방식, 원의 방식에도 하겠지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사실 나중까지 생각하면 이거는 원이고 이건 직선인 거거든. 이미 우리가 수학 사항을 한번 했기 때문에 원과 직선의 관계로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냅두고 y는 어떻게 되는 거니? 2x-k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세요. 위에다가 x제곱에 자 2x-k y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실수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을 때 x는 실수가 존재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값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냥 실수만 있으면 되는지. 그냥 실수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가지고 5x제곱인가? 그리고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가 0이다의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4k제곱이겠죠? 마이너스 5에 k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 풀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k제곱이 25 이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k라는 녀석은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2x-y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범위, 2x-y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얘랑 얘 사이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언제야? 최대값 5를 갖겠지. 그죠? 그럼 최대값 5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 5가 된다 라는 건데 그때 알파 베타가 누구냐? 이 k가 5인 거야 여러분들. 여기 k가.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어떻게 바꿔?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5x제곱 마이너스 그럼 20x야. 그리고 5를 넣으면 플러스 20인가요? 이거는 0이다. 그치? 이거 방정식 풀면 돼. 이거 방정식 풀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x 나오고 y도 같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해를 알 때. 근데 사실 2차 부등식의 해를 안다는 게 뭘까?
얘가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x-알파, x-베타 형태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x가 알파와 베타 사이다 이렇게 해를 구했다는 뜻이거든. 그게 2하고 3이라는 거니까 2차식이 인수분해했을 때 2하고 3, x-1, x-3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쉽죠? 그냥 방정식과 같은 이야기예요. 다 그래서 이쪽은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양변에다가 누굴 나눌 때 항상 조심해야 돼. 부등식은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숫자가 갖는 이 a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값의 국룰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음수 나눠줘라. x가 0보다 클 때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같이 이렇게 해서 나눠줘라 라는 건데, 자, 쌤이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팁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x제곱에 4의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 x제곱은 절대값이 안 보이지만 실제로 절대값이 있는 걸로 해도 상관없다. 왜? 제곱은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의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다. 절대값 x를 t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0보다 작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t가 1과 3 사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그러면 절대값 x가 그지? 1과 3 사이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절대값 x가 1과 3 사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주 쉬워요. x가 1에서 실제로 3 사이거나 x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조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한 정수 x의 개수는, 그죠? 예, 두 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쌤이 이제 강조하는 풀이 방법입니다. 요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걸 풀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 답은 똑같이 나온다. 알았죠? 자, 가우스 기호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우스 기호는 기본적으로 가우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가우스 기호가 이제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니까, 만약에 이제 1.4의 가우스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1인 거고, 근데 이제 뭐 3이라는 정수 자체는 자기 자신인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같은 애들은 마이너스 3으로 한 단계 내려간 정수로 대답하면 되거든요. 알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정수를 볼 때는 1 단위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우스 x가 3이야 라고 하는 것은 x가 3 이상 4 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가우스 기호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우스는 이렇게 모양이 반복되면 치환을 하세요. 가우스 x 자체를 t로 본다면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돼서 4, 1에 마이너스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다는 해가 마이너스 4 작은 것보다는 크고요. 그죠? 큰 것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4에서 1 사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이 뭐라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은 x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다. 그다음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어차피 이어지죠, 그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지막으로 가우스가 0이라는 뜻은 0에서 1까지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4개를 합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다. 이렇게 부등식을 해결하는 게 가우스 형태의 부등식 풀이에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이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이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이게 가우스 x가 0일 때가 되니까 다 이어져요. 해가 다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정수가 5개. 이거 아까 했던 거랑 같지 않니? 근데 2차 부등식이라서 좀 범위가 2가지가 나올 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 k니까 인수분해가 x에서 x-k죠. 뭐야, x제곱이 5k 이거네? 그죠? 그러면 x는 루트 5k에서 마이너스 루트 5k네요. 근데 정수가 5개야 돼. 수직선 이게 좌우대칭 아닌가 이거 수계? 그죠? 숫자가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0, 1, 마이너스 1 5개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루트 5k는 여기요. 루트 5k 여기 써야 돼요. 그럼 루트 5k가 2는 되겠지. 등호 들어가니까. 하지만 3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제곱해서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차 부등식 단 하나의 해를 갖도록.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누구에 초점을 둬야 되냐? 그래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 이건 무조건 접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오히려 위로, 그죠? 여기 하나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이 되는 게 있어야 돼. 그 하나가. 오케이? 그럼 얘는 a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헷갈려. 그러니까 무조건 뭘 그려? 그래프 그려. 알았죠? 여기서부터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다. 해를 갖는다. 자, 해를 가져야 돼요. 얘가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 한번 볼까? 어때야 되죠? 이렇게 돼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돼도 되겠지. 등호 들어갔으니까 0이 되는 것도 존재해도 돼.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실수가 된다. 그치? 항상 성립해야 돼. 얘가 실수야. 그럼 루트가 실수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의 k-2의 x 플러스 k 플러스 6이, 여러분들 이게 음수면 허수 아니야? 항상 0보다 커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 무조건 뭘 생각해라? 그래프 알겠죠? 그래프. 자,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거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진짜 이 유형은 목숨 걸어야 돼. 이건 진짜. 와, 이거는 정말 말해 뭐해.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지금 고3 애들도 써. 별표가 이건 뭐 못세 12 한 10에 한 500제곱? 진짜 난리나. 이건 진짜 이거 목숨 걸어야 된다. 알았지? 요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 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등호와 이 부등호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프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꼭 그걸 기억하세요. 막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 식을 좀 변형을 하세요. 정리 좀 하세요. 요거를 정리를 해서 x 제곱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지. 쭉 해서 0으로 바꿉니다. 이 뒤에를 정리한 다음에 이런 실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무슨 뜻이야? 0보다 작은 애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무조건 뭘 생각하라고? 그래프. 자, x축에다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도록 한번 그려보세요. 너랑 넣으면 되는 거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놈이고 얘는 판별식이 0인 놈이야.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 정리한 이 식이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하면은 실수 A의 범위가 그냥 이쁘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 여기서도 많이 했던 거예요. 일단은 이 그래프가 그럼 fx가 어떻게 생긴 거야?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두면은 fx라는 식이 무조건 a에다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렇게 바꾸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대입해도 돼요. 그렇지, 직접 대입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대입입니다. f에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a에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를 앞에다 던져줘. 부등식 풀 거잖아. 이게 0보다 작다 풀 거잖아. 그럼 2를 다 앞에다 던져주면 4가 튀어나와. 4분의 a. 이해됨?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6이 오는 거야. 2를 곱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 뒤에는 요 숫자 조심하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곱하기 2를 각각 해줘야 됩니다. 밑에 요 2를 꺼냈기 때문에 밖에다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뜻이고, 아니면은 양배에다 곱하기 4를 해도 돼. 4를 해서 그냥 아예 4 없애도 돼. 상관없어. 그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4 곱할게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a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a도 양수예요, 여러분들. 이 양수인 거 알겠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조심해. 이거 화살표다. 이거 등식 아니다,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다 꺼내지면은 a 그대로 가고 x 마이너스 5. 자, x 플러스 3이에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둘 다 마이너스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둘 다 마이너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플러스가 사라진 겁니다. 예, 그래서 x의 범위 어떻게 된다? x의 범위 해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치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치환을 활용한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친구를 t라고 볼게요. t라고 보면 f의 t가 0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곳을 찾아라. 그럼 그 t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되니까 예,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예요. 그러면 다시 t 자리에 원래대로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래서 요걸 풀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t 자리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여러분들 바로 요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방법 1과 2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요 방법 첫 번째 거 하고요. 이 방법 두 번째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쌤은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방법 추천합니다. 이게 추천이에요. 알겠죠?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죠. 대입보다. 계산이 간단하게 푼다는 거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더 크다. 그지? 실수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항상 위쪽에 있다. 이런 표현. 항상 위쪽에 있다. 이것도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무조건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빼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거 이거야. fx하고 gx가 있을 때 항상 fx하고 gx가 이런 크기 관계가 나오는 경우 누가 위에 있다. 그러면 fx 빼기 gx라는 식을 만들어서 그게 항상 0보다 커요.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 0보다 커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mx 마이너스 8이 있으면 항상 위에 있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으로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x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나요? 항상 0보다 커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0보다 작다로 가라 그랬지. 쌤이 분명히 0보다 작다 꼭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는 우리가 이건 기억합시다. 나중에 고2, 고3 돼서도 계속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최대하고 최소만 봐. 딱 이거만 봐. 알았지? 물론 제한된 범위가 아니어도 최대 최소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판별식을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생각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최대 최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최대와 최소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3에서 5까지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에서는 0보다 작은 게 있어도 성립 0보다 작은 게 없고 큰 게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 0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0은 y는 0이다 라는 거니까 x축입니다. x축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 3과 5 사이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걸 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0보다 작다는 거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큰 최대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부등식은 성립을 하겠지. 그래서 2차 함수가 있을 때 여기 부분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3과 5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겠죠. 그죠? 여기일 겁니다. 실제로 맞아요?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3과 5가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러면 3이고 얘가 5입니다. 언제 최대예요? 5일 때가 최대죠. 그래서 x축이 어디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야. 가장 큰 값. 알겠지? 그래서 x가 5일 때가 최대이고 그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은 모두 다 성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최대와 최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찾아서 부등식에 넣으면 되는 거고. 알겠지? 자, 요 같은 경우도 범위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범위가 주어졌는데 그걸 곱게 알려주기 싫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x가 0에서 2 사이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성립하면 어떻게 된다고?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죠? 만약에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최소가 그죠? 당연히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쌤이 해준 거고요. 샘플로 문제가 많이 바뀌면 자 그래서 이걸로 풀면 되기 때문에 최대 최소 2차 함수에서 공부했던 최대 최소만 구할 줄 알면 끝난다. 자, 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두 그래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그럼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첫 번째는 뭐가 돼요?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지. 0보다 작다는 게 어디야?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아니야?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는 게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인 거고, 요건 뭘 뜻하죠? 예, 직선이 더 큰 부분을 뜻하는 거야. 직선이 더 큰 부분은 어디를 표시하면 될까요? 직선이 더 큰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를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교점이 어디 있을까? 교점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에서 이 교점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것만 보면은 다 해결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1차일 때랑 설명을 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풀고 나서 공통인 부분만 체크하면 되니까 수직선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수직선만 잘 그려서 공통인 부분만 찾자.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유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절대값이 등장했으면 뭐부터 하라겠어? 절대값이 하나짜리지. 하나짜리는 그냥 하라고. 절대값 x 플러스 3이 1보다 크다는 건 두 가지라는 거야. x 플러스 3이 실제로 1보다 크던가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보다 작던가. 하나짜리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복잡하게 나오면 구간을 쪼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역시 수직선에다가 이 두 개의 공통인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결과를 알려준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얘를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봐야 돼. 알았지?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라 그랬지 쌤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게 되면 3에서 2 마이너스, 그럼 x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수직선에다 표시했을 때, 자, 마이너스 3, 그리고 2를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들어야 되는 해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3에서,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갑자기 껴있네요. 그리고 0에서 2까지. 그러면
새로 생긴 요 숫자들이 주인공인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 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밑에 있는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랑 0이 돼야 되겠죠. 이거 직접 만들지 말고 어차피 원리는 이래. ax 플러스 b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2하고 x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되지.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어진 연립분등식에서 미정계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정수계수랑 똑같은데 이제 연립이기 때문에 각각을 이제 푼다고 해보면 얘를 이제 부등식을 풀어보면 3하고 1에 마이너스니까 x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겠죠. 그 수직선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3까지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얘는 a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건데 a가 만약에 4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 x-4하고 x-a 그럼 이거는 x가 4에서 a까지 이거나 또는 a에서 4까지거든. 4에서 a면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되는 거야. 그럼 4를 표시를 해. 그지? 그러면은 정수가 4개가 돼야 되는데 벌써 4개 하나. 얘를 세면 안 돼요. 얘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세지 않습니다. 그죠?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3부터 겹치기 시작하니까 3, 그 다음에 2, 1, 0까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사이까지 와야 돼요. 따라서 a는 어떻게 됩니까? a의 범위는 그죠? 0은 돼도 되는데 마이너스는 되면 안 돼. 등호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등호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판별식 쓰는 문제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판별식이라서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식을 세워보고 어차피 수업 중에 다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 잡는 과정이니까 활용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기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근해 분리를 들어갑니다. 자, 근해 분리를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여기다가 따로 쌤이 근해 분리 해드릴게요. 자, 근해 분리 갑니다. 자, 근해 분리 같은 경우는 근해 분리라는 건 이제 근해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알파 베타를 다르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a를요 양수라고 잡고 알았지? 그리고 특별히 요 식을 쌤 편의상 fx라고 이름을 좀 붙여놓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들이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1보다 커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자, 근해 분리는 여기도 역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생명이다. 진짜 이게 그래프 개중해. 알았지? 자,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고요. 1의 위치를 잡으면 여기가 1이 돼야 돼. 여기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될 건 첫 번째가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아도 되는 상황이면 판별식에 0 들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fx라는 그래프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f1이 0보다 크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1보다 크다고 해도 이 1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을 잡아줍니다.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공식을 써가지고 세 번째 대칭 축이 1보다 크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조건을 찾아주면 되고, 두 번째는 1번하고 2번만 짬뽕할 줄 알면 돼요. 두 근 사이에 이번에는 1이 있다 라고 해봅시다. 1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쌤이 예를 든 숫자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알파, 베타 여기 있고 1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1이 대충 한 이쯤 있다고 칠게요. 그죠? 그럼 여기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이 첫 번째, 사실 이게 유일한 조건이거든 얘들아. f의 1이 0보다 작다 써주면 돼. 얘는 판별식 필요 없고요. 판별식과 축의 조건은 여러분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축은 어딘지 알 수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같은 경우는 써도 됩니다. 되는데 답이랑 무조건 겹쳐요. 왜냐면 함수값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사이에 해가 무조건 존재하고 음수와 양수 사이에 그 사이에 해가 무조건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는 나중에 수2 2학년 때 가서 수2에서는 사이값 정리라고 불러요. 굳이 지금 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요거 세 개를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치트키야.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럼 이걸 가지고 만약에 두 근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래프를 바로 그리세요. 그래가지고 1 찍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3 이쯤에 있다고 찍어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지. f의 1이 0보다 커 f의 3이 0보다 작어. 자,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필요가 없다. 이 조건은 판별식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 바로 나오죠. 두 번째 조건 3 때문에. 그지?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 중에 2번 조건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필요가 없고 이게 근에 불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 전부 다 요걸로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이게 근해 분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로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 이제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숙제는 이 프린트 지금 있는 이 프린트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고쟁이에 우리 592번까지 하는데 안 배운 거 여기서 지금 쌤이 다루지 않는 거는 별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요일에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볼 거예요. 쪽지 시험 형식으로 지금 쌤이 수업한 내용 있죠. 오늘 수업한 요 내용 수업 시간에 요 영상의 내용으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필기 검사할 거예요. 프린트에 필기 검사할 겁니다. 이 두 가지 꼭 지켜오세요.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내용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지 쪽지시험 한 5문제에서 10문항 사이 정도 쪽지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들었던 내용 필기했던 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어린이날 오늘 연휴 잘 보내고 연휴란다. 오늘 하루죠. 빨간 날 잘 보내고 금요일에 보도록 합시다.